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능 영상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확률 단원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할 내용이 조금 많지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확률이 뭔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의 단원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약간 새로운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용어에 조금 익숙해지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린 앞으로 시행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시행은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이런 걸 시행이라고 불러요. 동일한 조건에서 이런 거 반복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결과는 우연에 의해 결정되죠? 이런 걸 시행이라고 앞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그럼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지금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거고요. 기호로는 S라는 기호를 쓸 거예요. 왜 S라는 기호를 쓸까요? 맞아요. 영어로 표본 공간은 sample space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 약자 S를 씁니다. 그리고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앞으로 사건이라고 부를 거예요. 무슨 경찰서에서 나오는 그런 사건 아니고 이렇게 관찰되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앞으로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또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 라고 일단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보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는 1부터 6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그걸 모두 다 넣은 집합을 S라고 쓰면서 표본 공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표본 공간은 집합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죠. 그중에 근원 사건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한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요거 1, 2, 3, 4, 5, 6 각각을 집합으로 쓴 것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눈의 수가 짝수인 사건을 A라고 하면 표본 공간 S 중에 짝수인 거 2, 4, 6인 거죠? 그래서 A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한테 B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B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맞아요. 1, 4, 뭐라고 쓰면 되겠죠. 한 단계만 더 나가 볼게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요.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정의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주사위 던져서 7의 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여러분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집합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기 다양한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더 중요한 게 또 나와요. 잘 보세요. 이번에는 표본 공간 S의 두 개의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집합 기호를 쓰고 이렇게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합사건이라고 부르고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 교집합 B처럼 쓰고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B가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항상 있는 건 아니겠죠. 요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A, B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경우. 즉,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우린 사건 A와 사건 B를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불러요. 이건 정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A와 B의 교집합이 없을 때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A의 여사건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볼게요. A가 여기라면요. A가 일어나지 않는 이 바깥 부분 있죠. 이 바깥 부분을 A의 여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사건의 C는요. 컴플리먼트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에 이렇게 모자처럼 위에 이렇게 지수 기호처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A랑 A 여사건의 교집합은 있어요? 없어요? 항상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 둘은 항상 배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A와 A 여사건은 항상 배반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2개의 버튼이 있는 잠금 장치의 한 버튼에 적힌 숫자 또는 특수 문자를 택하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는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를 다 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의 0까지에다가
별이랑 샵까지 포함되는 거 이해하셨어요? 0부터 9까지에다가 별, 샵까지 나올 수 있는 게 전체 표본 공간 S입니다. 그 중에서 홀수인 숫자를 택하는 사건을 A라고 하면 홀수는 1, 3, 5, 7, 9, 특수 문자를 택하는 사건을 B라고 하면 B는 별이랑 샵이 되겠죠. 그러면 A랑 B는 공통인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그럴 때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B의 여사건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 빼고 나머지 다니까 0부터 9까지 숫자 다 되겠죠? 그래서 B의 여사건은 당연히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B의 여사건인 B의 여사건과 B는 배반일까요? 네,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이 둘도 역시 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수학적 확률은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숫자로 나타낸 것을 사건 A의 확률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A라는 사건의 확률이라는 뜻에서 PA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고요. 당연히 P라는 기호는요. 확률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probability의 첫 글자를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 이 PA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하는 것이 알려져 있냐면 표본 공간 S인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A를 구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수학적 확률은 아무 때나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처럼 약간 대칭적인 녀석들이 있죠. 이런 거는요, 각 사건이 기대될 가능성이 모두 다 같잖아요. 이럴 때만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이거는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원소의 개수. 다시 말하면 전체 경우의 수분의 내가 궁금한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S는 앞에서도 봤듯이 1, 2, 3, 4, 5, 6이에요. 그 중에 3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하면 A는 3, 6이에요. 그럼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6가지인데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 2가지니까 우리는 확률을 3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바로 수학적 확률입니다. 예제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해결해 볼 건데요. 주의할 점 하나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할 때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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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는 다 같은 걸로 생각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여기는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만 얘네들을 같은 걸로 생각하면 풀 수 없어요. 그래서 확률에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빨간 공 1, 빨간 공 2, 빨간 공 3 있고 파란 공 1, 파란 공 2 이렇게 총 5개가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풀기 시작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공 취급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뭐 문제에 서로 같은 색깔의 공을 같은 공으로 처리한다. 같은 단서 조항이 없다면 무조건 다른 공이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일단 알려드려요. 그럼 우리 총 몇 개의 공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맞아요. 5개의 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2개를 꺼내는 시행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 다시 말하면 표본 공간 S의 개수는 무엇이 될 거냐면 5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10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간 공은 3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고 파란 공은 2개 중에서 하나 뽑는 거잖아요. 그럼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를 동시에 뽑아야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10개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경우 6 해서 약분해서 5분의 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에요. 통계적 확률에 대한 내용인데요. 수학적 확률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가정에서 정의했어요. 즉 주사위나 동전처럼 매우 특수한 경우에만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주머니에서 공 뽑기 같은 거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나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칠 가능성 등과 같은 것은 사실 같은 정도로 기대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에 확률을 어떻게 구하냐면요. 아주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거나 아니면 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구한 상대 호수를 이용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향을 알아봐요.
예를 들어 주사위나 동전은 주사위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만 압정 같은 거 생각해 볼게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요렇게 떨어질 확률과 요렇게 떨어질 확률을 구해보고자 할 때, 여러분, 딱 수학적으로 정의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상대 도수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윷놀이도 마찬가지예요. 윷놀이도 이쪽 한쪽은 이렇게 둥글고요. 한쪽은 평평하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상대 도수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칭적이지 않은 거는 대부분 다 통계적 확률로 구한다. 물론 동전의 경우는 사실 수학적 확률로 정의를 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엇이 알려져 있냐면 던진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보세요. 동전을 원래 100번 던지면 동전이 사실 50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죠, 앞면이. 그런데 막 1000번까지 던지면 거의 500번에 가깝게 앞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확률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통계적 확률을 구해서 구할 수 있는데 항상 충분히 횟수를 크게 하면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는 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거기 던져서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당연히 6분의 1이에요. 수학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6번 던진다고 해서 반드시 한 번 3이 나오느냐? 그건 다른 문제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60번, 600번, 6000번, 나중에 막 6억 번을 만약에 던진다면 그 중에 거의 1억 번은 3이 나올 거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사건 A가 일어난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시행 횟수 n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상대 독수 n분의 Rn은 일정한과 P에 가까워질 때가 있고요. 그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거 먼저 여기서 정리하면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일 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서 6분의 1 같은 거일 때 시행 횟수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사건 A가 일어나는 상대 도수와 P가, 즉 통계적 확률과 이게 통계적 확률이죠. 그다음에 수학적 확률이 가까워진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는 시행 횟수 n을 한없이 크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은 상대도수 n분의 Rn을 통계적 확률로 정의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500개 조사해서 불량품이 2개 정도 발견됐다면 우리는 불량품일 확률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통계적 확률은 항상 숫자가 예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수업 시간에 같이 해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